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좋고 나쁜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제가 지방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혜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에 투자를 하거나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무언가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방 미분양 혜택 나오고 난 다음에 무조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첫 번째, 지금 지방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그리고 두 번째, 입주 물량이 터져서 앞으로 몇 년간 터져서 심각해질 만한 곳이 어디냐? 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는 반대로 역으로 가야 될 때는 그래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곳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길게 보면은. 반대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수요와 공급이 큰 원칙에 따라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곳으로 들어가겠으면 좀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지역 중에서 미분양 관련된 혜택이 나온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누군가가 지금 들어갈 기회가 옵니다라고 막연한 소리라는 걸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뭐 키우님, 뭐 대구, 허브님, 대구, 천안, 아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건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미분양에 관련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가는 곳 또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곳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은 곳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못 들어오거나 또는 주저하거나 이런 것들 여기에서 앞으로 나오는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혜택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뭔가 혜택이 나왔을 때 여기다라는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불머리님,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좋고 나쁜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일 거예요. 제가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기만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미분양 관련된 혜택이 A라는 방식으로 나올지 B라는 방식으로 나올지 C라는 방식으로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냥 큰 그림으로 제가 지방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혜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 방식으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대구일 수 있고요. B 방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아산, 울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들 갖다가 지금 와서 시원하게 얘기를 한다?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안 된다.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럴 때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방 미분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미리 준비해놓고 몇 군데를 타켓으로 잡아놓고 있고 난 다음에 뭔가 혜택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맞는 거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변수들, 무슨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보고 신점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자,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입주 물량 많은 곳 조금 길게 보시면 괜찮다고 그랬죠? 자, 입주 물량 보는 거 여러분들 뭐 부동산지나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보겠다? 여러분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 제가 방송하는 거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 적을 찍어서 혼란을 시켜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거 그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의도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나머지 시간 질문을 좀 받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많이 괜찮아진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 완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이 달아오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울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음번 수순은 지방규제 완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진 것은 신용경색, 금융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금융위기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전보단 덜하지만 어쨌든 신경 쓰고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분명한 거는 정부나 세계 뭐 미국도 그럴 거고 스위스도 그럴 거고 이런 곳에서 뭔가 대비라고 준비를 할 테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경기 침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분명히 부양책 또는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수순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방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스템 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이제 터지거나 아니, 터졌다가 아니죠. 이제 그 미국의 SVB 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가 터진 그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역시도 1년에 걸쳐서 뭔가가 곪고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라. 하지만 그런 것들 인해서 결국은 정부나 이런 쪽에서 뭔가 신경 쓸 테니 지방 미분양을 이 상황이 변동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해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분양 증가폭이 굉장히 높았던 곳 이런 곳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길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것도 좋겠죠. 아무리 입주 물량이 늘어나도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곳이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에서 조금 더 빠르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아마 분명히 나올 거다. 그 부분으로 큰 그림은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될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더 다가오는 시기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니 일단 지금부터는 입주 물량 여러분들 잘 보셨잖아요. 계속 보셨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지금부터 서로들 여기 중에서는 각자 뭐 스터디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의견 나누시면서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